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번 뉴스는 가전시장 인플레 한파, 패널 재고 쌓인다. 올해 하반기 가전과 정보기술, IT기기 시장에도 수요 감소라는 한파가 불어닥칠 예정입니다. 전자기기 핵심 부품인 적층 세라믹 콘덴서인 MLCC와 스마트폰, TV용 디스플레이의 패널의 재고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반기는 전자제품 시장에서 전통적인 성수기이지만 가파른 물가 상승과 소비자 지출 감소로 인해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특수로 누렸던 펜트업 수요조차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MLCC 재고 일주는 90일이라고 추산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소비자용 MLCC 가격이 평균 3%에서 6%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분기 소비자용 MLCC 가격도 전분기보다 3에서 5% 정도 하락할 예정입니다. 다만 네트워크와 서버에 사용되는 산업용 MLCC 수요는 상대적으로 견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 수요가 감소하면서 액정 표시 장치인 LCD 패널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패널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TV 수요 부진과 제조업체들의 올해 출하량, 목표 하향, 그리고 패널 구매 물량 축소 등으로 인해서 대형 TV 패널 가격은 바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11월 개막하는 월드컵 효과를 기대해서 3분기 패널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당초 계획보다 오히려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6기 발광 다이오드인 OLED 패널 시장 성장률도 연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OLED TV 출하량 전망치를 846만 대에서 779만 대로 하향 조정했고요. 연간 성장률을 27%에서 17%로 약 10% 정도 낮췄습니다. 당초 4억 2,300만 대였던 스마트폰용 플렉서블 OLED 전망치를 3억 6,200만 대로 줄였습니다. 자, 지금 곳곳에서 수요를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 감소 때문에도 재고를 줄이고 있고 주문도 덜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값도 상승을 했고 판매도 못하겠고 지금 양측에서 좀 껴있는 이런 소재 업체들, 장비 업체들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좀 경제의 바닥이 좀 얼른 보여야 할 텐데 뭐 7월도 8월도 지속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한은에서도 우리나라의 금리를 어떻게 할지도 결정을 할 것이고 또 상승의 무게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는 좀 경제 하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손절을 해야 되냐, 존버를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결국에 정답은 없습니다. 결국엔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손절을 그때 무서우셔서 하셨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손실만 보고 또 능력이 되신 분들은 정말 2차 저차해서 뭐 메우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또 그 힘든 시기를 또 겪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좋은 종목을 잘 선별해서 고르셨고 시가총액 50위 안에서 고점, 너무 고점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작년 고점에서만 매수하지 않으셨더라도 전 충분히 전 고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 그렇게 무섭게 먹지 마시고요. 투자 심리를 좀 회복하셔가지고 또 돈을 또 알뜰히 살뜰히 좀 모으셔서 한 종목에 한 50만원씩 100만원씩 차례대로 물타기를 진행을 하시면서 물론 선별은 잘 하셔야겠죠. 어느 종목이 많이 빠졌냐에 따라서 투자하실 게 아니라 어떤 종목부터 올라오겠다, 차트상이 아닌 전체 주가 흐름을 봤었을 때, 주가 흐름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봤을 때 2차 전지가 먼저 가겠냐, 반도체가 먼저 가겠냐, 레저가 먼저 가겠냐, 면세점이 가겠냐, 유통이 가겠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 대한 플로어를 더 많이 읽으셔야 되고 주식시장에서 떠돌아다니는 이제 후반기 이게 간대, 화장품이 간대, 이런 게 아닌 정확하게 뉴스로서 나오는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반기에 진짜 모든 종목이 다 자기네가 간다고 했는데 진짜 다 갈까? 반도체는 정말 안 좋을까? LCD는 정말 안 좋을까? OLED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스스로 고민을 해보셔서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5번째 안으로 내가 종목이 있다면 한 상위권 쪽에 속해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들에 물을 타는 게 좋지 않을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대부분 다 비슷한 종목이라면 대장주 쪽에 집어넣는 게 훨씬 더 좋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여러 종목에 퍼져 있다면 종목군을 선정을 하셨을 때 종목을 내가 가는 거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1, 2, 3 딱 3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시기 바라고요. 뭐 그게 안 맞다면 이제 우리가 시야를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거기서 3개 정도를 물타기를 진행을 하셔서 나중에 추후에 주가가 올라올 때 매도를 좀 슬기롭게 또 너무 욕심내셔서 기다렸던 거 다 회복하려고 너무 다
또 기다렸다가 하락 있을 때 또 수익을 못 먹지 마시고 일정 부분 우리가 물탄 정도 그리고 물 탔을 때 또 다시 물릴 수도 있다는 가정을 했을 때 얼마만큼 내가 뺄 것인가도 미리 좀 계획을 좀 해 놓으시고요. 그렇게 좀 현명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액으로 배당도 누릴 수 있고 정말 차익 실현도 노릴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혹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적이 이미 우상향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정말 소액대로 모아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경제가 끝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 정말 매달 조금씩 저점이다 되고 이제 판단되는 종목들에 조금씩 넣어서 네, 금액을 좀 늘려가서 추후에는 네, 뭐 배당이라도 혹은 차익 실현을 좀 잘 이뤄내고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런 종목들은 이미 제가 보고서나 또 뉴스 영상으로도 꾸준히 여러분들 추천드렸었던 종목들이니까 또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제 영상을 과거 영상들을 또 하나하나씩 네, 복습하는 그런 기간으로 가시면 좋겠고 굳이 차트 여러 번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혹은 차트만 분석해 주시는 유튜브를 보더라도 답이 없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으면 차트가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명한 투자관을 좀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는 좀 차트를 가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좀 지겨우시겠지만 봐야 되는 종목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코스피 1위 종목이고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오지 않고서는 절대로 코스피의 지수가 상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주가의 상방은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리라는 건 대충 보입니다. 우리가 코스피가 아무리 못해도 2800선까지는 올라간다고 봐야 하는데 지금 여기가 2400선이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2600선이었고요. 이때가 2700에서 2800선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2800선까지만 돌아가더라도 굉장히 만족할 만한 레벨이라고 보고 우리가 3000을 다시 한번 넘는 거를 이제 꿈에 그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800은 현실선에서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많은 수익을 바라진 않지만 현재 구간에서 7만원 선까지는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리라는 봅니다. 그 기간이 언제 걸릴지 모르는 것 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크게 담으시지 마시고 적립식으로 좀 담으시는 거 추천을 좀 드리고 물론 이제 투자 규모를 적정선을 잡아드리진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300 정도는 담으셔도 꾸준히 좀 매수를 하셔서 300 정도 담아도 차익 실현과 그 기간 동안에 배당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3분기가 이제 2분기가 끝나가고 2분기 이제 배당 일로 인해서 이제 배당락도 나올 것이고 이제 그 기점으로부터 저는 매수로 좀 들어갈 예정인데 삼성전자를 네, 분기 배당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를 돌았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까지 쭉 끌고 가면서 차익 실현과 배당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계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물타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물타기를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판단이 드시면 이런 전략을 쓰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7만원 선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월봉상으로 봤었을 때도 저점 정도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익 실현 일단 10,000원 정도를 번다고 생각하시고, 그죠? 생각하시고, 우리가 20주 정도 사면 1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60주 사신다고 생각하고, 60만원 정도 차익 실현과 그 기간 동안의 배당 수익 정도 받으신다고 보시면 한 65만원에서 한 70만원 정도 수익은 보고 연말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를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그 정도까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 압박이 크긴 합니다만, 결론은 환율이 돌아서고 경제가 좋아지면 결론은 삼성전자부터 매수가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기간이 좀 받아줬다는 거 최근에 그게 좀 다행인 것 같고 뭐 재무제표 봐야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시장이 구조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재무표로 봤었을 땐 크게 도움이 되진 않고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상황만 좀 놓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하나의 축인 SK 하이닉스입니다. 코스피 3위 기업이고요. 역시나 같은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개별적 호재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마저도 여러분들이 레벨 이익치를 요 전고점보다는 살짝 낮은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SK 하이닉스가 차익 실현 쪽에서는 조금 더 이익치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11만원 정도, 11만원 정도가 2600에서 2700 정도 선, 그리고 2700에서 2800 선이 12만원, 12만 5천원 정도까지 이제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피셜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 선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여기도 만원 뛰기 정도는 가능하다. 그리고 그 이상을 좀 바라볼 수 있겠다. 왜냐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이미 고점에서 가격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퍼센트가 빠지더라도 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지기 때문에 가격상으로는 좀 차이가 하이닉스가 더 심합니다. 네, 그래도 같이 올라가는 그 걔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한 SK 하이닉스는 좀 좋은 점은 뭐냐면 10만원부터는 또 호가창이 또 다 바뀌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또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좋은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불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좀 어떤 차이를 가져가실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기간이 좀 받쳐주지 못해서 더 많이 떨어지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뭐 재무제표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차이점 하나는 SK하이닉스는 연말 배당이다 보니까 3분기 때 배당과 4분기 때 배당을 따로따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만약에 3분기까지 배당을 받고 삼성전자가 주가 올라오면 팔 수는 있겠지만,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네, 주가를 이제 주가적으로만 이제 수익을 전부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난 배당을 안 받아도 된다 하시면 SK하이닉스를 사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 연말 배당 같은 거는 이제 제외한 상태에서, 네, 환차익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환차익은 아니고 그 시세 차익을 좀 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MLCC 부분에서 수익성이 좀 하락하게 되는 삼성전기입니다. 네, 삼성전기 결국에는 이제 바닥을 깨고 내려왔고요. 네, 지금 요 바닥 부분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네, 과연 여기서 이제 단등을 할지 더 내려올지, 네, 그 부분이 좀 귀추가 주목되는데, 문제는 아니고, 여기 내려오게 되면은 사실 이게 코로나 이전 주가라서 과연 코로나 때보다도 못 팔렸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 네,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팔았고, 또 기관도 같이 쌍끌이 매도를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쌍끌이 매도했다가 쌍끌이 매수했다가 또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네, 좀 헷갈리게 하죠. 네, 어쨌든 그렇게 되고 있고, 일단은 이렇게 된 이상 2분기 실적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 3분기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흘러나올지를 비교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입니다. 네, 어쨌든 경기가 회복이 되면 MLCC 사용량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나쁘다고 판단은 하진 않습니다. 네, 크게 판단은 하진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네, 저점이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들면서, 삼성전기는 또 뭐가 있죠? 우선주가 있습니다. 우선주.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 100% 차이는 나진 않아요. 100%라고 하면 2배를 하면 15만 6천 원인데, 네, 삼성전기 우가 조금 더 빨리 빠지게 되면 100% 정도 차이 나게 되면 좀 삼성전기를 또 노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호가창이도 낮고, 어떻게 보면 또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을 때 우선주가 갑자기 급등하는 이런 이상 현상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시자면, 물론 이 삼성전기 자체도 본주도 올라갔기 때문에 우선주도 올라간 거지만, 안정적으로 좀 보신다면은 삼성전기 우가 가격대가 낮기 때문에 폭락을 하더라도 이 시기에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 우는 왜 추천 안 하느냐라고 말씀드리면 별 차이가 안 나요. 삼성전자가 지금 58,700원인데 삼성전자 우가 53,600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우는 사실 배당을 조금 더 많이 받는 것 뿐이지 시세 차익은 많이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 판단을 좀 해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공매도도 많이 맞았고 시장 상황도 갑자기 급변하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LG 디스플레이고요. 여기는 바닥이 좀 열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시장 상황상. 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오히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 부분이 좀 오히려 공매도 다음 이제 약간 쇼커버링으로 좀 들어올 느낌이지 않을까. 공매도 많이 쳤기 때문에 지금 계속 떨어지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이 그런 부분에서 들어오는 것 같고, 네, 어쨌든, 네, 그다음 여기 뭐 NFT 사업도 얘기가 좀 되어 있긴 한데 뭐 그 부분이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적자, 이 적자 전환하게 되면 상황이 좀 일이 좀 커집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LG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또 LX 세미콘도 반도체와 함께 또 OLED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황을 좀 한번 보자면 여기도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게 되어 있고, 지금 바닥권 거의 가까이 다가왔고요. 월봉상으로도 지금 이 20개월 선을 거의 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요 상승폭을 과연 얼마만큼 또 상쇄하면서 내려갈지 그 부분에서도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이제 시가총액을 과연 1조를 훨씬 또 지킬 수 있을까? 예, 대부분 이제 대형주들이 이 상태에서 좀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무너지는 경향이 요즘에 보였기 때문에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기관도 지금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하긴 한데, 네, 두고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재무는 그나마, 예, 잘 나와요. 재무는 그나마 잘 나올 것 같고 PR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좋아요. 일단.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 하락이 언제 멈출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하이니스 쪽에서도 봤겠지만은 이 10만 원이 깨지는 순간 호가다리가 바뀌면서 매도가 우르르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LG 세미콘도 LX 세미콘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OLED 사업에서 좀 관련된 기업 중에 하나가 덕산 네오르스인데, 여기도 굉장히 또 순식간에 시야가 좋아졌다가 갑자기 또 나빠진 기업 중에 하나라서 아마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 단기간에 빠졌거든요. 그러다가 반등을 할 거다, 좋아지고 있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또 수요가 안 좋아져서 내려고 꽂힌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여기도 심리적인 이제 바닥권이 31,000원, 3만 원대가 깨지게 되면 진짜 매도가 우르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고, 게다가 코스닥 종목이니까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매수채 보시면은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사주 신탁은 했는데 신탁은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해지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표를 보시면 재무적으로는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잘 나온다고 보고 있고, 전 분기보다 소폭 감소하고 있는데 과연 3분기 때 과연 어떤 성적도 낼 수 있을지, 그리고 2분기 때 이 성적을 실제로 낼 수 있을지, 거기에 좀 기초가 좀 접목이 되고 있고, 거기에 또 이제 배당이 없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주가는 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하나 보고 있는 건 국가전력 기술로 OLED가 선정되지 않는 이상 좀 주가가 반등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선 좀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좋지는 않은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여러분들께서도 나름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서 과연 내가 지금 일정 부분 손절을 해서 차익이 좀 낮은 부분에 들어가야 될까, 혹은 이 차익마저도 너무 크게 느껴지신다면 정말 내가 한 푼 두 푼 모아서 어떤 종목을 일정 규모로 매달 50만원 뭐 30만원씩 매수를 좀 해서 배당과 차익 실현까지 꾸준히, 왜냐하면 단기간에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을 고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이미 전업 투자들을 하고 계셨겠죠. 하지만 그런 능력이 없으시다면 이제 그런 부분 쪽으로 제 영상을 많이 보시면서 아이디어를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꼭 수익을 나신다면 네, 멤버십 가입과 또 댓글로 수익을 나셨다, 고맙다, 이런 한마디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